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거울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울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해줬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거울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우선 사물을 반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반사를 해도 완벽하게 반사한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울의 그 속성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반사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스페큘라가 맺힌다라는 부분, 그리고 얘가 무슨 색깔인가. 사실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반사하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렌더링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 쉐이딩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페이버릿 매터리얼. 여기에 램버트는 반사하는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안 되고요. 블린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줍니다. 블린이나 퐁이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블린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의 특징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우선 이렇게 블린으로 하나 만들어 줬고요. 블린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반사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스페큘라 비춰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스페큘라 쉐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리플렉티버티라고 하는 반사율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한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리플렉티버티가 적용되어 있는데 0.5가 기본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의외로 반사가 되는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걸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거울 같은 경우는 완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리플렉티버티 0.5가 1에 가깝게 표현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반사가 되게 돼요. 우선 이제 요거를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놀드 렌더링에는 렌더링 그게 없으니까 라이팅이 없는 상태니까 소프트웨어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뭔가 비춰져 보일 것 같이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리플렉티버티라고 하는 반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야의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레이트레이싱. 그래서 렌더링 옵션에 마야 소프트웨어 항목에 여기 레이트레이싱 퀄리티 레이트레이싱을 체크를 해야지 반사가 시작이 돼서 거울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체크를 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굴절을 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거울 부분인데요. 뭔가가 비춰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뭔가 비춰지긴 했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컬러라고 하는 부분. 컬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게 되면 실제로 여기는 하얀색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번 하얀색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만 한번 렌더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하얗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저장을 해서 볼까요? 요거 있는 그림 클릭하게 되면 저장이 되게 되죠. 이걸 만약에 아까 전에 약간 회색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색깔이 서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완벽하게 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에 대한 간섭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컬러 값을 0으로 하게 되면 이게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그게 주변에 있는 사물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반사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검은색 부분이 그 그림자에 의해서 색깔이 안 보이는 부분이고요. 하얀색 부분은 여기 조명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런 밝혀진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은 완전히 어둡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티버티라고 하는 걸 높여서
해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인센트리시티라든가 그다음에 스페큘러 로프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좀 더 날카로운 빛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겁니다. 우선 여기 있는 게 보통은 거울 같은 경우 평평하고, 그리고 여기 뭐 사실상 뭐 베벨이라든가 이런 경계 부분을 해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요거에 큰 차이는 없지만 특정 각도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스페‌큘러가 맺힐 때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스페큘러가 보이는 그런 각도예요. 그럼 이렇게 스페큘러가 맺히게 됐고 살짝 뿌옇게 되죠. 그래서 요걸 한번 저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걸 이렇게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센트리시티는 낮추고 스페큘러 로프를 높이게 되고, 스페큘러 컬러도 이렇게 높여놓게 되면 강하게 비춰지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스페큘러 컬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영향이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평평하다 보니까 어떤 각도, 특정 각도에서 완벽하게 그게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거울 같은 경우는 그런 스페큘러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안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각도를 또 찾아내게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네, 반사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우선 거울의 효과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이 거울 같은 경우는 금속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린1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렌더링 해보게 되면 보통 금속 같은 경우 둥근 형태의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스페‌큘러 생기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반사가 돼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금속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금속의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고요. 약간 거칠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리플렉티버티라고 하는 걸 살짝 낮춰주게 되면 그 정도를 조금 줄여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마야 소프트웨어라는 걸 이용해서 금속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면 컬러는 0으로, 그 다음에 리플렉티버티라고 하는 반사율은 1에 가깝게 표현을 해주시면 거울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금속 같은 경우는 리플렉티버티를 조금 내리거나 해서 그 정도를 좀 조정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우선 마야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이용했을 때 금속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놀드 렌더링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렌더링으로 렌더링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라이트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라이트인 이렇게 스카이돔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원형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보조 광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 있는 건 렌더링을 아놀드의 렌더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아놀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이 기본 쉐이더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반사되게끔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는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는 걸 사실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아놀드 쉐이더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Assign New Material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쉐이더, 그리고 AI 스탠다드 쉐입 서페이스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베이스, 뭐 스페큘라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선 좀 직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놀드 렌더링에서 직관적인 게 뭐냐면 여기 메탈리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메탈리스. 이 메탈리스라고 하는 게 뭐냐? 금속에 가까운 물체인가? 라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게 되면 완벽하게 금속의 느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금속에 가깝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금속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완벽하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반사한다 뭐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메탈리스라고 하는 걸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1에 가깝게 표현을 하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아놀드 렌더를 했을 때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반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사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야지 반사되는 사물들이 보이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왜 반사가 안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반사하는 오브젝트가 없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책장 이 각도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메탈리스라고 하는 걸 1로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속성들이 다 꺼지면서 자연스럽게 금속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게 한 가지는 있긴 합니다. 스페큘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스페큘러.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 빛나는 거에 대한 러프니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높이게 되면 반사되는 이 오브젝트의 그런 선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아까랑 똑같은데. 근데 이걸 낮추게 되면 이렇게 선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낮추게 되면 완전 반사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요. 근데 살짝 높이게 되면 이게 약간 거친 형태의 모습, 약간 뭐 블러 형태라고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이 표면에 거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울 같은 경우는 완전 반사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러프니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0에 가깝게 해줘야 완전 반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굳이 건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메탈리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스페큘라의 러프니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성만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이 거울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금속 효과 스피어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금속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놀드 렌더링으로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이 러프니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메탈리스라고 하는 걸 높여주게 되면 금속의 느낌이 나게 되고요.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금속의 느낌 확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이 밝은 부분은 이 라이트에 이렇게 AI 스카이돔 라이트에 의해서 비춰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금속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러프니스라고 하는 걸 높이게 되면 이렇게 거칠게 이 금속의 거친 정도를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고요. 거친 듯한 금속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러프니스를 높여주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와 같이 조금 더 날카로운 금속이다라고 하면 점점 낮춰주게 되면 이렇게 완전 반사를 하는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메탈리스와 러프니스 이 두 가지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금속 효과나 아니면 거울 효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